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깊이 들여다볼 자료가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나온 2025년 교육발전 특구 시범지역 운영 추진계획 안인데요. 이게 단순히 교육정책 바뀐다 이런 걸 넘어서서요. 지금 인구 감소나 지역 소멸 위기 같은 더 큰 문제 있잖아요. 여기에 교육이 어떻게 좀 답을 해보려고 하는지 그 핵심 내용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계획의 그 핵심은요, 예전처럼 중앙에서 다 정하는 게 아니고 지자체하고 교육청이 손을 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 특성에 딱 맞는 공교육 혁신을 해보자. 이걸로 인재를 키우고 궁극적으로는 지역사회 자체에 좀 활력을 불어넣겠다. 이런 좀 절박함 같은 게 담겨 있습니다. 협력이 아주 중요하죠. 아, 교육발전 특구. 그러니까 단순히 학교 좋아지는 것 말고 뭔가 더 깊은 배경이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구체적인 목표는 그럼 뭔가요? 네, 크게 보면 한 세 가지 목표가 있는데요. 첫째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자체랑 교육청 협력, 이걸 통해서 지역 교육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 또 역할, 이걸 키우는 거죠. 둘째는 그 유보 통합이 있잖아요. 유치원이랑 어린이집 통합하는 거. 그리고 또 늘봉학교, 이게 초등학생들 온종일 돌봄해 주는 거거든요. 이런 국가적인 큰 교육개혁 과제들이 이제 지역 현실에 맞게 잘 뿌리내리도록 지원하는 거고요. 마지막 셋째는 좀 중요할 수 있는데 규제를 푸는 겁니다. 규제를 풀어서 지역 특성을 살린 다양한 공교육 모델을 좀 실험해 볼 수 있게 하는 거. 결국에는 지역이 교육 혁신을 이렇게 주도하는 그런 생태계를 만들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역 주도 생태계. 현재 그럼 지정된 곳들은 얼마나 되나요? 이게 전국적으로 다 하는 건가요? 지금은 이제 시범 지역 단계인데요. 1차 시범 지역으로 총 56개 특구가 지정됐습니다. 이게 유형이 좀 나뉘는데 기초지자체가 혼자 하는 1유형도 있고요. 부산이나 대구처럼 아예 광역 전체가 묶이는 2유형, 그리고 경북 안동 예천처럼 광역지자체가 특정 기초지자체를 지정하는 3유형도 있습니다. 아, 유형이 다양하네요. 네, 이게 아무래도 지역마다 행정 구조나 여건이 다 다르잖아요. 그걸 좀 반영한 접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56곳은 또다시 선도지역 32곳 하고 관리지역 24곳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추가로 9곳은 아직 예비 지정 상태고요. 선도지역, 관리지역 이렇게 나누는 게 좀 흥미로운데요. 그럼 선거에 따라서 지원 같은 게 달라지나요? 근데 이렇게 성과 관리하면 혹시 너무 단기 실적에만 매달리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계획 안엔 이런 부분 고려가 좀 있나요? 네, 그 지적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과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긴 하는데요. 처음 한 1, 2년 차에는 당장 뭘 만들어냈다기보다는 협력 체계 잘 만들었는지, 예산은 제대로 확보하고 집행하는지, 또 지자체가 얼마나 혁신 의지가 있는지 이런 기반 조성 과정을 주로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단기 실적보다는 좀 장기적인 혁신을 위한 토대를 잘 다지고 있나, 이걸 보겠다는 거죠. 아, 초기에는 기반 다지기에 집중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3년 차부터 핵심 성과 지표 달성도 같은 걸 포함해서 종합 평가를 하고요.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선도 지역은 추가 사업비를 더 받거나 할 수 있고, 관리 지역은 잘하면 선도 지역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기준에 미달하면 지정 해제될 수도 있습니다. 예비 지역도 평가 통해서 시범 지역이 될 수 있고요. 어쨌든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약간의 경쟁도 유도하면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려는 설계인 거죠. 네네. 장기적인 관점을 좀 담으려고 노력한 설계라는 점이 중요해 보이네요. 그럼 실제 지역에서는 어떤 변화들이 좀 시도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좀 들어주시면 더 와닿을 것 같아요. 네, 몇몇 좀 재미있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강원도 화천군 같은 경우는요. 지자체가 직접 나서서 초등 돌봄을 하는데 원어민 교사랑 한국인 교사 이렇게 투 담임제를 도입했어요. 거기다 아이들 안전하게 오가는 스마트 안심 셔틀까지 운영하면서 거의 온종일 돌봄 시스템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오, 화천군 대단하네요. 지자체가 직접이요? 네. 또 부산시 같은 경우는 부산형 학력 체인지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요. 중고등학생들 대상으로 방학 캠프나 온라인 강의, 심화 교육 같은 걸 지원하고 있고요.
또 포항시 사례도 주목할 만한데 거기는 지역 특화 산업이 2차 전지잖아요. 그래서 특성화고랑 기업, 대학이 아예 연계해서 맞춤형 인력을 키우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와, 정말 그 지역의 필요나 특성이 딱 반영된 그런 시도들이네요. 그런데 이런 새로운 시도들 하려면 기존에 좀 획일적인 규제 같은 게 걸림돌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가나요? 네, 맞아요. 그게 항상 문제죠. 그래서 규제 개선 절차도 따로 마련해뒀습니다. 지자체장이랑 교육감이 우리 지역 실정에는 이게 좀 안 맞아요. 바꿔주세요. 하고 같이 요청을 하면요. 교육부 안에 교육발전특구규제혁신위원회라는 곳이 있거든요. 여기서 심의해서 결정을 합니다. 아, 위원회가 따로 있군요. 근데 뭐 학생 안전이나 교육 공정성 같은 기본 원칙은 지켜야 하니까요. 그 선 안에서 당장 법률 개정까지 가지 않더라도 시행령이나 규칙, 지침 변경으로 가능한 것들 이런 걸 우선 검토하고 있습니다. 물론 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면 관련 특별법 제정도 추진하고 있고요. 최대한 좀 유연하게 접근하려는 노력이 보이는 거죠. 네, 종합해 보면 이 교육발전 특구라는 게 단순히 교육 정책 하나 바꾼다, 이걸 넘어서는 것 같아요. 각 지역이 처한 현실, 또 가진 강점, 이런 걸 바탕으로 교육 시스템 자체를 좀 혁신하고 이걸 통해서 결국 지역 전체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그런 좀 중요한 실험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결국 성공하려면 말씀하신 대로 지자체와 교육청이 정말 진심으로 협력해야 하고 또 성과 관리는 하되 너무 단기적인 것에 매몰되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유연한 규제 환경, 이런 것들이 관건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육을 통해서 이 지역 소멸 위기라는 거대한 도전에 좀 맞서보고 지역 스스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 수 있도록 국가가 좀 힘을 실어주려는 그런 의지가 담겨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교육발전 특구가 앞으로 여러분이 계신 지역사회 또 교육 현장에 어떤 좀 실질적인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또 이게 성공적으로 잘 자리 잡으려면 어떤 점들을 더 보완하고 발전시켜야 할지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과연 교육이 우리 지역을 되살리는 희망의 씨앗이 될 수 있을까요?